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과거 위성방송, 스카이랍 이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 사업보다는 우영우가 방영됐던 채널인 ENA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NA가 꿈틀꿈틀 어떠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스카이라이프의 전방시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스카이라이프의 전방시장인 방송산업 생태계는 왼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메인 플레이어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플랫폼 사업자와 그리고 위쪽에 일반 채널, 홈쇼핑, 이런 PP들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집 안에 셋톱박스를 놓고 방송을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PP들은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편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BM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메인 수익원은 가입자에 기반합니다. 가장 큰 수익원은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TV 수신료이고요. 두 번째로 큰 수신료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인데, 이게 뭐냐면 CJ 올쇼핑이 막 3번에 있을 때도 있고 막 4번에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홈쇼핑 사들로부터 이제 채널 번호를 주고 받는, 이것도 이제 가입자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수료를 홈쇼핑 송출 수수료라고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두 번째로 큰 수익입니다.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가입자들이 케이블 TV가 아닌 IPTV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매출액도 그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 TV 매출은 조금씩 감소를 하는 반면 IPTV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PP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자면, PP의 메인 수익은 광고와 콘텐츠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앞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광고를 편성하고 받는 그런 수익이 광고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OTT 혹은 다른 채널에 재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받는 수익이 이제 두 번째로 큰 수익원인 프로그램 판매, 그리고 제공 수익입니다. PP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PP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TV 광고 시장일 텐데, TV 광고 시장 자체는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점점 안 보면서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케이블 TV, 뭐 예를 들면 TVN이나 TV조선, JTBC 쪽으로 이제 광고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게 광고 점유율인데, 과거에 비해서 지상파는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런 케이블 TV 채널 점유율은 점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다시 기업으로 돌아와서 기업 소개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집의 구조도를 봐주시면 요거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사인 스카이라이프는 위성 방송을 하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HCN은 스카이라이프가 2021년 12월에 인수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가입자가 많은 케이블 TV사입니다. HCN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TV는 앞서 말씀드린 ENA 채널을 비롯한 12개 채널을 운영하고 강철부대나 나는 솔로 같은 예능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을 봐주시면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다음으로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나 광고가 포함된 플랫폼 매출, 그리고 통신 부분은 이제 모회사가 KT이다 보니까 KT로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 알뜰폰을 떼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된 수익도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능 업계에서 나타나는 흐름 중에 하나는 스타 PD들이 방송국과 계약하지 않고 나와서 독립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들 PD들의 작품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나 아니면 기존 TVN이나 JTBC
MBC 같은 그런 메이저 채널에서는 그 제작팀과 제작비 혹은 방송 스케줄에 대한 경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ENA의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ENA 같은 경우는 아직 내부 제작팀도 좋고 채널이 신생이다 보니까 채널 키우기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어서 실제로 2023년 스타 PD 5명이 차기작을 ENA에서 방영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개의 그림만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무한도전을 만든 김태호 PD의 부루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ENA에서 방영될 예정이에요. 한편 ENA는 광고주들 사이에서 소위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채널인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봐주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방영함에도 불구하고 TVN에 비해서 아직 광고 단가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영우 이후에 이제 광고 매출이 뭐 이전에는 분기 한 50억 정도 했다면 150억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재미난 예능, 재미있는 드라마를 많이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광고 단가도 굉장히 저렴해서 분기 150억 이상의 광고 매출 꾸준히 가능하다. 꿈틀꿈틀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본업 경쟁력 훼손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주가 추이를 봐주시면은 기존 본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방송 가입자가 IPTV 쪽으로 빠지면서 주가도 되게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고, 그리고 그 KT에서 떼온 인터넷이랑 알뜰폰을 그 TV랑 상품이랑 같이 묶어서 결합해서 판매를 하면서 리텐션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방송 가입자 감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과 배당 매력인데요. 스카이라이프 왼쪽에 있는 PER 밴드를 봐주시면은 밸류에이션 절대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요. 23년 기준으로 보시면 5배에서 6배로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HCN을 인수하면서 이제 벌어들이는 현금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주주 환원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스카이라이프가 배당 소폭 늘려서 400원 해서 배당 수익률 4%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이익 대부분이 아직은 본업에서 나오고 있어서 ENA 채널이 조금씩 성장하더라도 그 이익 전체 이익 규모가 휙휙 막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봐주시면 주가는 21년 중순 HCN 인수 기대감이 있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밸류에이션도 무리가 없고 배당도 준다. 그러면은 이제는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꿈틀꿈틀 ENA가 변화하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가 변화하는 모습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